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410장 4절입니다.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 There are presently many teachings, but the later heaven will have but one tree with one root. 한 줄씩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There are presently many teachings. 후천에는 한 나무의 한 뿌리가 되느니라. But the later heaven will have but one tree with one root. 3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은 한 분이고 그 진리 또한 하나이며 천지공사를 통해 유불선 기운을 뽑아 선에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후천에는 상제님의 가르침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간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으로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비자 외에 유학생, 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 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중부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려 충청 영남권에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기상청은 군산 등 일부 지역 강수량이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000mm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고 울산 지역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누적됐습니다. 통상적인 장마 기간인 32일간 전국 평균 350mm 정도 내려야 하는 수준을 이미 3배가량 뛰어넘은 것입니다. 200년 빈도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비를 뜻하는 것으로 각종 교량, 댐 등을 건설할 때 설계 기준이 되는데요. 200년 내에 예상되는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폭우의 경우에는 200년 빈도의 비가 충남 금산, 충북 추풍령, 전북 군산 등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에는 100년 빈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의 원인은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낮 기온이 높은 탓에 남서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바람길이 주로 밤에 열리는데 이번에도 밤사이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비구름대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온도 1도가 상승함에 따라 대기 중의 수증기가 7%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수증기량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증기는 비구름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 바다에 올여름 고수온 저염분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남부지방 홍수로 양쯔강 담수 유출량이 급증하고 수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예찰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양쯔강 하구 다퉁 지역 유출량은 초당 7만 2천 톤으로 평년 4만 7천 톤 대비 53%가량 증가했습니다. 3주째 이어진 중국 집중호우로 양쯔강 하구 유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류나 바람에 의해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소멸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1, 2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예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제주도 남서부 80에서 128km 해역에서 연구원 시험 조사선을 이용해 월 1회 정점별로 수온 염분을 관측하는 광역 예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수온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 48km 이내에 유입되면 2주 간격으로, 16km 이내에 유입되면 매주 조사해 관측 정보를 유관기관과 어업인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제주 어류양식수협과 함께 현장 이동병원을 운영합니다. 양식 어류에 발생하는 세균, 기생충, 점액포자충성 질병을 검사하고 3일 이내에 어업인의 결과를 통보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현재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10일 저염분수가 고수온과 함께 제주 연안에 유입되면 전복, 소라 같은 정착성 저서생물의 삼투압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끼쳐 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8, 9월에도 제주 서부 바다의 염분 농도 23에서 26 psu, 수온 30에서 31도의 고수온 저염분수가 대거 유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로 인해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제주시 함경면 등에서 소라, 전복, 홍해삼 등이 다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채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 변화의 제1법칙이 생장염장이다. 탄생, 성장, 성숙, 휴식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장염장의 이치는 하루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전개되고 1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펼쳐집니다. 12만 9,600년, 약 13만 년으로 순환하는 우주의 주기에서는 우주의 봄에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우주의 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분열 성장하고 우주의 가을에는 인류 문명이 성숙하고 우주의 겨울에는 빙하기가 찾아와 인류 문명이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 일련의 시간대에서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문명이 공멸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분열과 대립의 상극 문명을 끝내고 통일과 수렴의 문명, 상생의 문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주 일련의 변화 법칙으로 말하면 현재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시작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간과 문명을 개벽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때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아야 했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아야 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입니다. 선천 우주의 질서, 선천 다르마에서 후천 우주의 질서, 후천 다르마로 바뀌는 하추 교육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개벽기입니다. 그러면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인 의미로 10개자, 10벽자로 천개지벽, 천지개벽의 줄임말입니다. 천지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말 그대로 천지의 때, 천지의 질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대사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공정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고 음력과 양력이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이상적인 자연의 시공간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청화명료한 자연환경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것이 바로 자연개벽입니다.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열리는 가을 개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명개벽, 인간개벽도 이루어지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염원해온 인간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는 후천 상생의 가을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문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이의 세상이니라. 그리고 우주의 가을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이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 무병장수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700살, 900살, 길게는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선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춘생추살의 엄정한 이치, 법도에 의해서 지구촌 80억 인류 한 사람 외에 없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판별하는 생명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춘생추살,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인다. 즉 천지가 봄에는 은혜로서 만물을 내지만 가을에는 봄, 여름에 생장시킨 씨종자만 남기고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구년에서 가을이 오면 열매만 남기고 다 떨구는 것처럼 우주년에서는 가을이 오면 인간 열매, 씨종자만 남기고 천지에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 상극시대에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과 주살의 법칙에 걸려서 인류 문명이 소멸당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병든 자연과 문명을 완전히 개벽해서 가을에 성숙한 인류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꼭 소멸을 당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공멸을 막고 통일과 수렴, 성숙을 위한 해결책을 인간으로 오신 상대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개벽, 천지공사입니다. 상대님은 선천 상극 문명을 끝내고 후천 상생의 문명을 여시기 위해서 후천 세계, 인간 생활의 모든 질서를 결정하는 9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개벽하고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중심으로 수행 문화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금 STV 상생방송의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무병장수 설교와 치유수행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법은 팬데믹 시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철부지의 뜻에 대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기에 우리 조상들은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일, 철에 맞춰 심어야 할 때 심고 가꾸고 거둔 일은 중요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철이 바뀌는 대개벽기이므로 천지대세의 틀을 바르게 보고 철부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아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아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아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하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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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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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금지 원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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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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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지기금지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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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